아니, 세상에 좋은 물건을 싸게 주겠다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싸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대충 물건 팔아먹고 튈생각인 분들은 죽던 말던 뭐 그냥 뭐 앞바퀴가 빠지던 그냥 팔아 제끼는 거죠. 자, 비주얼이 너무 화려한데? 오씨.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여기 올라가서 야, 너무 흔들려. 이거 기스나겠는데. 와, 개 화려한데? 잠깐만. 오, 멋있어. 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좀 있으면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폼나게 조명을 좀 달아봤어요. 야간 운전에 되게 안전 도움도 줄 것 같고 해서 유리에 금 갈 것 같은데 자꾸 딱딱 쳐가지고요. 이게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옷을 되게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요새 너무 급속도로 추워지고 있네요. 또 날씨가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가 보면은 봄 가을이 사라지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중고 바이크를 사는 분들이 한번 들어두시면은 좋을 만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와봤습니다. 자, 뭐냐면은 일단 중요한 핵심부터 얘기를 드리죠.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게 요번 수다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통 중고 바이크를 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절약을 많이 하려고 이제 중고를 구입하게 되죠. 새 바이크를 사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래저래 부담되니까. 그리고 돈이 정말 많으면은 다 새 바이크를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네, 부자인 분들보다는 가난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빠듯하게 사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하죠. 싼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싼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데다가 수입 바이크 같은 걸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수입 바이크가 아무래도 훨씬 멋있고 좋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돈이 많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뭐 그래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제 사고 싶은 바이크를 살 수가 있는데, 잠깐, 이거 눈뽕 때문에 이거 앞이 잘 안 보이네.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싼 걸 찾다 보니까, 바이크라는 거는 항상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중고 바이크라는 것도 분명히 그 가격 시세란 평균적인 가격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600RR 06년식 기준으로 이제 그 당시에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900만원에서 800만원 선이었습니다. 뭐 100만원 이상 싼 그런 제품은 그 시세에서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중고 가격대 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가격대가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은 900에서 800선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대충 가격대가 그 정도니까 그 안에서 매물들을 보실 때 일단 인터넷상에 올라온 매물들을 먼저 쭉 보시고, 왜 어떤 애들은 900만원이고 왜 같은 연식 바이크인데 또 어떤 애들은 800만원인지, 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이래서 900만원까지 가격을 받아도 되는 놈이구나 라는 게 있고, 뭐 대표적으로 키로수가 얼마 안 되고 거의 상태가 새 거거나 아니면은 비싼 튜닝 머플러 같은 게 달려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더 받는 거겠죠. 옵션이 많이 달려 있으면은 그만큼 가격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똑같은 바이크라도 어떤 애는 1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거고, 이제 그런 옵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뭐 살짝 슬립을 해서 카울이 조금 뭐 깨져 있다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하자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가격이 조금 싼 겁니다. 근데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그 평균 시세라는 게 분명히 아까 존재한다 그랬죠. 아무리 싸도 800 이하로는 거의 안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800 이하로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연식이 더 오래된 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거 일방통행인가? 내가 잘못 온 건가? 보통 연식이 이제 2년 기준으로 페이스 리프트를 하기 때문에 모델 외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0RR 같은 경우는 이제 0506년식이 있고 03년식, 04년식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구형인데 외관 디자인도 조금 다릅니다. 앞포크가 적립식 포크라서 조금 이제 디자인적으로 약간 덜 이뻐요. 뭐 성능 차이는 솔직히 거기서 거깁니다. 네, 도립식 포크 달았다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좀 간지죠, 간지. 디자인상 도립 포크가 디자인이 훨씬 멋있기 때문에 뭐 성능도 당연히 조금 더 좋은 건 있죠.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찾는 모델이라고 가격이 확 싼 거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딱 읽어보면은, 판매자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여기저기 고장나고 뭐 어디 깨지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뭐 엔진에서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뭐 아무튼 여러가지 하자가 있어서 가격이 그만큼 싸다고 보통 그렇게 써 놓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는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싸니까 자꾸 싼 거를 갖다 좀 좋아하시게 돼요. 근데 바이크라는 게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지만 정말 싼 거를 사고 싶으시면은 정말 자기가 타다가 거의 폐차할 각오, 좀 막 탈 생각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바이크 타는 목적 자체가 쇼바이크 연습용이라거나 정말 막 굴리고 뭐 이리저리 막 그냥 자빠져도 되는 용도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 싸고 마탱이 간 거를 찾으시기도 하는데, 보통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그런 용도로 타는 분들이 거의 없죠. 정말 싸면서도 상태 좋은 걸 찾고 싶은 게 이제 아무래도 구매자의 희망사항인데, 그런 거를 조금 악용하시는 판매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린 분들은 돈이 많이 없어서 정말 좀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해서 어떻게든 진짜 바이크는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 싼 걸 찾게 됩니다. 네, 싼 걸 계속 찾게 되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고 이래도 싸다 그러면은 그냥 왠지 사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크를 너무 사고 싶은 상황에서 중고 바이크를 갖다 딱 보면은, 솔직히 실제로 실물 보면요, 하자가 많이 있는 제품이라도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 중고 바이크 구매하는 요령에 대한 영상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재밌게 만들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뭐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준비가 좀 필요해서 일단은 조심할 것만 좀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 바이크 사는 분들의 마인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절박하고 갖고 싶다 보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기꾼들한테 걸릴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사기꾼 매물을 파는 분들이 대부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박한 친구들의 그 눈이 뒤집어지면은 아무리 후진 바이크를 들고 나와도 이 친구들이 막 시동만 대충 걸리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사고 싶어 해요. 솔직히 뭐 600알랄 같은 걸 예를 들어 봅시다. 600알랄 그 당시 시세가 800에서 900선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근데 가끔 06년식인데 500만원에 올라오는 그런 바이크가 있어요. 또는 막 500만원에서 400만원,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의하실 게, 시세를 벗어나는 바이크는 일단 걸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세를 그렇게 무시하는 바이크들은 일단 큰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절대로 싸고 좋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토바이나 중고차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물건이 싸고 좋은 물건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일단 깔고 가세요. 그러면은 절대 사기 같은 거 당할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사기 매물을 많이 파시는 분들이나 하자가 많은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싸고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바이크 살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기를 안 당하고 싶으시면은 좋다고 계속 광고하시는, 뭐 이거 좋아, 아 싸고 좋습니다, 아 이 물건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 제가 타봤는데 진짜 최고예요, 싸고 좋습니다, 쌉니다, 뭐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시원하게 뭐 장만해 보세요, 약간 이렇게 날티나는 말투로 일단 계속 자기 바이크가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매물은 우선 걸러주세요. 그러면은 절대 사기 당할 일 없습니다. 이거는 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바이크를 10년 넘게 탔기 때문에 중고 거래도 진짜 많이 해봤고요. 주변에서 별의별 판매자들이랑 제 주변 친구들이 사기 매물 사는 것도 많이 봤고요. 주변에서 사기 당한 케이스, 뭐 별의별 놈들을 진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사기 매물에 속지 않으시려면은 일단 침착하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성급하면은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가짐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노립니다. 딱 걸려들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항상 침착하게, 그리고 매물을 보고 그날 바로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매물을 보고 항상 많은 판단과 생각을 하시고, 이게 팔려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사기 매물을 파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거 지금 다른 분이 벌써 보고 가셨는데 지금 빨리 결정하셔야 된다, 자꾸 재촉합니다. 지금 바로 구입하시면은 제가 얼마 좀 더 깎아 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일단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싸게 드린다, 싸게 드린다,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좋은 물건을 싸게 주겠다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물건은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싸게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생각해 보셔도 그 판매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물건이 좋은데 왜 싸게 팝니까? 이유 없이? 네? 아니 좋은 물건 비싸게 팔아야지 왜 그거를 싸게 팝니까?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바이크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고차인 경우죠.
카울만 사제 카울로 새 걸로 싹 갈아놓고 겉에 까진 부분만 이제 라카로 싹싹 칠해가지고 사포질 해가지고 라카로 살짝 칠해놓고 또 이제 뭐 스크래치 난 부분이나 카울 파손된 부분에 스티커 발라가지고 땜빵 해놓고 이러면은 사실 겉에만 외관만 반짝반짝하니까 어린 분들은 이게 진짜 상태가 좋은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또 바로 현장에서 거래를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가 매물을 보고 왔으면은 그 매물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이나 바이크를 잘 아는 지인들한테 조언을 반드시 구하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나 바이크를 잘 아는 분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잘 아는 친구랑 같이 물건을 보러 가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도 친구랑 바이크 매물 중고를 보러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도 일부러 같이 가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바이크를 사러 간 그 친구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바이크가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근데 날씨 엄청 춥네, 와 이거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도 지금 날씨가 거의 겨울 날씨인데요. 어이씨. 이 눈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매물을 꼼꼼하게 못 봐요. 그리고 판매자가 또 대부분 또 사기 매물 파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입담이 좋습니다. 말 너무 잘하는 분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매물을 파는 판매자라면은 말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게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을 상대를 많이 해보고 매물 같은 걸 사기 매물을 많이 팔아본 분들은 말이 그냥 술술 나옵니다. 술술. 그리고 대화하면은 되게 웃기고 재밌어요. 그런 분들이 사기를 잘 칩니다. 오히려 말이 좀 없고 무뚝뚝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실제로는 되게 멀쩡하고 바이크를 진짜 아끼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겉모습에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말빨에 속지 말라는 거, 요것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 너무 많이 하고 말 너무 잘하고 너무 친절한 분들은 대부분, 그리고 이제 싸게 주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80~90%가 좀 문제가 있는 바이크를 팔러 나온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바이크도 아니고 뭐 어떤 센터에서 그냥 대충 물건 팔러 나온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뭐 싸잡아서 비하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양심적인 분들이 항상 싸잡아서 욕을 먹게 만드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그나마 이제 하자가 다 있는 거를 밝히고 그런 거를 양심적으로 얘기하시고 싸게 파시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싸게 판다 하더라도 하자가 심한 경우는 사실은 물건을 팔지 마셔야 되는데, 그걸 또 하자가 심하게 있는데도 이거 괜찮다고, 내가 타봤는데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리고 돈 없는 절박한 친구들한테 이게 타면은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바이크를 그냥 헐값에 싸게 넘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돈만 벌면 된다 이거지. 근데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분들은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이 아니라도 일단 자기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분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니 뭐 일단 팔면은 아니 나는 뭐 일단 팔면 끝이고, 그걸 타다가 뭐 사고가 나건 뭐 시온에 가던 뭐 매트릭스를 가던 시온에 가던 뭐 내 알 바 아니지. 그놈이 뭐 사고 나서 죽던 말던 내 뭔 상관이요. 뭐 그놈이 잘못한 거지, 뭐 난 일단 팔면 끝이지, 이런 마인드로 파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분들이죠. 근데 장사꾼들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제 뜨내기 장사꾼들이라면 더 심하죠. 그 업계에서 오래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실 분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만, 그냥 대충 물건 팔아먹고 튈 생각인 분들은 그냥 뭐
죽던 말던 뭐 그냥 뭐 앞바퀴가 빠지던 그냥 팔아 제끼는 거죠. 하자가 있는 물건을 싸더라도 구입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바이크에 애착이 별로 안 가게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애착이 갈 수도 있지만 타다 보면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서 이게 나중에 바이크가 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병든 바이크지만 내가 정말 없는 돈에 아끼고 모아서 산 거라 계속 애착이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애물단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충고드리고 싶은 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잘못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똘똘하지 못하면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허영심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본인이 그 바이크를 살 능력이 안 된다면 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너무 빚을 지고 사는 것도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바이크를 살 능력이 분명히 갖춰졌을 때 그 바이크를 사셔야지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더 멋지게 그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바이크를 무리하게 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대출을 끼거나 뭐 사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리스를 받아가지고 바이크를 사게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많이 노리겠죠. 그리고 무리하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바이크를 막 사고 싶어서 싼 거만 찾다 보면은 평균 시세보다 훨씬 낮은 매물을 아무래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기 매물이나 하자가 있는 매물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100%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멋지고 성능 좋은 수입 바이크를 타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돈을 모으세요. 괴롭고 지겹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싸구려 좀 저렴한 국산 바이크나 저렴한 뭐 일제 스쿠터 같은 걸 사셔가지고 그걸로 일단 연습을 하면서 바이크 내공을 일단 키우세요.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상식을 늘리시고, 그런 식으로 지식이 쌓이면서 그동안 알바랑 이것저것 돈을 꾸준히 모아서 뭐 월급을 모으던 알바를, 편의점 알바를 좀 더 하시던,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이 모이면서 더 희망이 커집니다. 아, 이제 슬슬 내가 사고 싶은 멋진 일제 600알랄이나 R6 조금 구형이라도 상태가 좋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바이크 신형은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구형 연식 중에 상태가 좋은 애를 고르면 됩니다. 연식 조금 지나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엄청 좋고요. 이 일제 바이크가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관리만 잘 했다면 거의 10년이 넘은 바이크도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었어도 상태가 좋은 바이크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모이면은 제 값을 주고 제대로 된 바이크를 사서 정말 멋지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애착이 가고 그 바이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싸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 막 사가지고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손 시려워서 잠깐만. 야, 열선 시트랑 열선 그립 온 해야겠네요. 간만에 키네. 제가 또 열선 튜닝은 다 해놨습니다. 이제 엉덩이가 좀 따뜻하네. 좋아. 손도 따뜻하고. 이 겨울에는 스쿠터가 이래서 짱입니다. 여러분들 야금야금 모아서 제대로 된 성능 좋은 바이크를 사시면은 진짜 기분 좋습니다. 싼 바이크 돈 없는데 하자 있는 거 무리하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근심 걱정, 그리고 시동도 계속 꺼지고 막 계속 고장도 나고 막 이래서 진짜 마음이 상해요. 나름 아끼고 사랑하는 바이크라고 없는 돈에 모아서 샀는데 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진짜 돈이 없는 바이크 라이더 분들이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너무 돈도 없고 사고 싶은 거는 비싸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샀는데 얘가 계속 고장이 나고 이러면은 너무 안쓰럽고 애처로워요. 이건 마치 병든 말을 사온 거죠. 제가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말을 사왔는데 병든 말을 사온 거예요. 얘가 시한부 인생이야. 그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리고 판매자분들의 약간 성향이나 분위기도 잘 보셔야 돼요. 판매자분이 딱 봤는데 좀 너무 양아치 같아. 딱 봐도 좀 양아치고 막 좀 건달 같고 약간 요런 분들이면은 일단 한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양아치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바이크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들이 괜히 피하는 게 아니겠죠. 좀 양아치 같은 분들을 사람들이 왜 멀리 하는지 저는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중에도 정말 양심적으로 바이크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확률상 많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상태가 되게 이상한 바이크를 막 갖고 나오시고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판매자분들은 약간 거르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판매자 성향도 보지만 바이크 매물 상태가 정말 좋으면은 뭐 판매자분의 성향이 좀 이상해 보이고 막 되게 건달 같고 이래도 뭐 바이크 상태가 정말 좋으면은 괜찮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 그냥 뭐 껄렁껄렁 할 뿐이지 바이크 자체는 되게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률이 많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중고 매물을 사서 사기를 당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싼 매물을 자기가 아직 그 바이크를 살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사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똑똑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한테도 동정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경찰이 있어서 무서워서 잠깐, 경찰이 있으니까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꼬투리 잡힐 것 같아서. 어떤 바이크를 사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제가 뭐 사지 마라 말라 뭐 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 매물을 사게 되면 당연히 누구든 기분 좋아할 분은 없겠죠. 오늘의 정리, 일단 시세에 맞지 않는 물건은 걸러라. 그리고 지나치게 싸게 준다거나 말이 너무 많거나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한 번쯤 경계를 해봐라. 그리고 자기가 살려는 바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반드시 해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매물을 봤다고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매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물을 냉정하게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썩은 바이크를 잘못해서 살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판단해보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 바이크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라. 자,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비싼 바이크 사지 말아라. 조금 더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돈을 모아서 멋진 바이크를 사라. 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중고 매물 같은 거가 올라오는 영상도 종종 보이는데, 이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바이크인데도 좀 어린 분들이 싸다는 거에 또 눈이 뒤집어져서 막 그런 매물을 보고 또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그런 매물 중에도 뭐 상태가 좋은 매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된 매물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딱히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도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앞가림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자, 어쨌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끝으로 바이크를 사랑하는 분들 상태 좋고 멋진 매물 구입해서 멋진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